그러면 실제 출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20분의 1, 12K, GF로 표시된 안경테의 금속부의 총 중량이 10g이었다면 순금의 중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일단 GF가 써 있으니까 금장이겠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20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총 중량 10g 중에 20분의 1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20분의 1이니까 10 곱하기 20분의 1을 진행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0.5g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12K예요. 그러면 24K 중에서 12K면은 어느 만큼 들어있는 거죠? 24K인데 이제 12K가 들어있는 거니까 2분의 1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0.5g에 또 이제 여기에 4분의 12를 곱한다. 그러면 0.5,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0.25g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24K 중에 24K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이제 순금이다. 24K가 순금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전체 분의 20분의 1이니까 0.5g이 이제 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24K가 아니라 12K니까 거기에 또 24분의 12를 곱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안경테의 금속부 총 중량이 80g이다. 요거는 예시입니다. 예시. 80g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시가 20분의 1, 18K, GF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으면 순금의 중량은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조금 이제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20분의 1이에요. 안경테 중량이. 그러면은 80 곱하기 20분의 1 하면 4가 나오죠. 그리고 18K예요. 그러면은 4 곱하기 24분의 18 그러면은 3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3g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온 도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먼 거. 이런 거 같이 체크해 주시고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이온 도금입니다. 이온 도금. 건식 도금. 금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금색의 피막을 얻을 수 있다. 티타늄 이온화에서는 질소가스를 넣으면 질화 티타늄이 돼서 제가 옅은 그 금색이 나온다 했죠. 그러면 요거는 맞습니다. 금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가 희박한 우주선 안에서 실시되어 왔다. 요거는 이제 이 공기가 희박한 우주선 안이라는 거는 진공을 뜻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진공을 말하는 거구나. 진공에서 실시되어 왔죠. 맞습니다.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진공 방전 증착 장치를 이용한다. 진공 상태에서 방전 증착 장치를 이용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네 번째, 4번. 이온 도금은 다른 전기 도금에 비해서 여러 면이 우수하나 공해 물질이 더 많이 배출하는 단점이 있다. 요거 아까 제가 습식 도금과 건식 도금을 비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습식 도금은 폐수가 발생하는데 이 건식 도금, 그러니까 이온 도금은 무공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요게 틀렸죠. 무공해다.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하고 5번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온 도금은 방전 상태에서 이온화시킨 증착 물질의 마이너스로 한 소재에 충격적으로 증착시키는 방법이다. 요거는 이온 도금의 원리를 설명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온 도금은 이제 증착 물질, 그러니까 내가 도금하고자 하는 물질을 마이너스를 해서 거기에 이제 증착을 시킨다. 이거는 이제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비교를 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왜 비교를 하면서 외우라고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온 도금이랑 전해 도금을 왜 비교를 하면서 외우라고 하냐면, 이온 도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나오는 거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려고 이제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그 보기가 이제 틀린 거를 이렇게 고르는 거면, 이렇게 습식 도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만 비교할 수 있어도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하면서 암기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도금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금속 안경테의 부식 및 품질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금속태의 표면 처리, 그러니까 도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속 안경테의 부식 및 품질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표면 처리, 그러니까 도금을 하는 이유가 이제 부식이 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부식의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표면 처리의 품질 평가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아무래도 부식에 대한 이해겠죠. 네. 금속 안경테의 내부 식성 시험에서 먼저 부식이란 외계의 영향으로 물질이 물리, 화학적으로 변질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금속 안경테는 도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경테의 수명을 좌우하는 주대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식이란 뭐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물질이 변화하는 거다, 변질되는 거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식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이런 것들이 뭐 안경테의 수명을 좌우하겠죠. 부식이 되면은 이제 수명이 그래도 조금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번 읽어보고 이제 원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속 안경테의 부식 원인. 첫 번째, 대기에 의한 부식. 요즘 산업공해 굉장히 심하죠. 그 산업공해로 인해 탄산가스, 이산화황, 환화수소 등이 공기 중의 수분 및 온도의 영향으로 부식작용을 촉진합니다. 산업공해로 발생하는 그런 가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공기에 이제 수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부식작용이 된다, 안경테. 두 번째, 땀에 의한 부식. 금속 안경테의 부식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거의 안경원 국무화 하시다 보면은 거의 뭐 10명의 도금 중 한 8명 정도가 이제 땀에 의한 부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가 조금 부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경테를 쓰시다 보면은 이제 안경 다리 부분이 아무래도 살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금이 벗겨지고 부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땀에 의한 부식이 조금 많아요. 땀에 포함된 나트륨, 그러니까 NA가 부식의 주 원인입니다. 뭐 세 번째는 뭐 기타 날씨, 뭐 화장품, 아니면 헤어 뭐 스프레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식원이 될 수가 있고요. 습도가 높을 때 이제 착용을 하시다 보면 안경테에 자연스럽게 습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물이 조금 맺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부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선글라스, 금속 선글라스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바다 같은 데 놀러 가셨다가 바닷물에 뭐 빠뜨리시거나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부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부식을 이제 안 되기 위해서 도금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뭐 내식성 시험을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연수분무 시험입니다. 연수분무 시험이 어떤 거냐? 안경테 도금층의 내식성을 시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일정한 농도의 소금물, 식염수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안경테에 분사하여 도금층 부식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연수분무 시험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내식성 시험에. 최근에는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CASS 시험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염수의 부식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량의 염화제이구리를 첨가한 염수를 사용하는 시험을 지칭하고요. 간단히 말하면 염수의 농도를 한 5% 용액을 분무를 해서요. 내식성을 조사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금 표면에 기공이나 도금 처리 방식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도금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이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내식성 요 검사 시험을 실시를 하면 부식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금 표면 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부식이. 금속 재료와 이제 도금 사양에 따라서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그 시험 규격에 준하여 시험을 한 다음에 종료된 시점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내식성 시험이고요. 연수 분무 시험이.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외워야 되는 포인트는 일정한 농도의 소금물을 이용을 해서 안경테에 분사한 후 도금층 부식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안경테의 내부식성 향상을 위해 도금을 하는 경우는 도금층의 품질,
즉 수명은 이제 도금 피막의 종류나 그 두께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께가 두꺼우면 내부식성 향상에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께에 따라서 안경테의 제조 단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께 측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께를 두껍게 도금을 하면 당연히 금액이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도금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파괴식 도금 두께 측정법과 비파괴식 도금 두께 측정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파괴식 도금 두께 측정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금속 현미경에 의한 측정법. 도금된 소지금속의 단면을 절단하여 도금층의 두께를 현미경을 통하여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다. 조금 쉽죠? 말 그대로 소지금속을 절단을 하고 그 도금층의 두께를 현미경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해식 측정법입니다. 전해식 측정법은 특정한 금속에 반응하는 시약으로 도금층을 전해하고 이 시약을 통해 전류를 흘려보내면 도금층과 하지 사이에 발생하는 전이차를 감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도금을 알아보고자 하는 이런 물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속에 대한 이 금속에 반응하는 시약을 이 위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표면에 전해시킨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금층과 하지 사이에 발생하는 전이차를 감지해서 그 두께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때 도금층이 전해되어 시약을 하지를 만나게 되면 전이차가 나타나는데 도금층이 모두 전해될 때 전이차가 최대가 되며 이를 도금 두께의 측정 단위로 환산해서 도금층 두께를 알아보는 겁니다.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은 특수 시약을 도금층에 이제 뿌린 다음에 그 시약의 전류를 통해서 이 도금층과 하지층, 하지금속 사이에 발생하는 전이차를 알아보고 그 전이차를 이제 도금 두께의 측정 단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괴식 도금 두께 측정법이 있고 비파괴식에는 어떤 게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중량차에 의한 방법. 요거는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도금 전후의 무게 변화, 그러니까 도금 전과 도금 후의 무게 변화. 그래서 도금 물줄의 비중과 도금 표면적의 생각을 고려해서 도금 두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적 측정 방법. 자성체 모재 위에 페인트, 에나멜, 크롬, 구리, 아연 등의 비자성 물질을 도금된 경우 도금 두께에 따른 자기장 변화를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비자성 물체가 도금이 됐을 때 알아보는 방법인데, 거기에 이제 자기장 변화를 측정을 해서 코팅 두께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성 금속상에 도금된 비자성 금속의 두께에 따라서 변화는 이제 자기적 인력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 금속에 도금이 비자성 금속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비자성 금속의 두께에 따라서 자기적 인력이 변화해요. 그래서 그 자기적 인력을 측정을 해서 두께를 알아보는 방법이 이 자기적 측정 방법이고요. 세 번째, 베타선에 의한 방법. 베타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여 도금된 시험편에 베타선을 조사할 경우 모재에서 산란되는 베타선 강도는 도금 피막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거는 이제 베타선을 이제 조사를 해서
후방으로 산란되는 베타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산란되는 그 측정 베타선의 양에 따라 도금 두께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귀금속 도금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베타선 방법. 그리고 네 번째, 형광 S선에 의한 방법. X선이 도금된 물질에 조사될 때 도금층과 모재에서 그 물질, 그러니까 특유의 X선이 방출이 되는데 이를 형광 S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도금층의 두께에 따라 두꺼울수록 S선이 많이 흡수되고 형광 S선 양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 나오는 형광 S선 양을 측정을 해서 도금층 두께를 알아보는 방법이죠. 그럼 이제 얼마나 잘 밀착되어 있느냐 이거를 알아볼게요. 요거는 첫 번째는 굴곡 시험. 굴곡기에 10편을 삽입을 하고 전후 이제 90도로 완복을 1회 사이클로 측정을 될 때 피복이 아예 박리될 때까지 횟수를 측정해서 밀착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굴곡 시험. 두 번째는 테이프법. 요거는 조금 많이 사용이 돼요. 간단해서. 간단하여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규정된 테이프를 대상 피막에 위에 붙였다 뗐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리되는 정도를 판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아픈법. 로쿠엘, 브리넬 경도기 등을 이용하여 아픔자에 의해 발생한 균열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아픈 자국이 눌린 정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제거를 하면 거기 눌린 자국이 있잖아요. 그 균열의 길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착성 시험은 3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굴곡 시험. 이제 90도를 계속 꺾었다 하면서 피복이 박리될 때까지의 횟수. 두 번째는 테이프법. 이거는 규정된 테이프를 대상 피막에 붙였다 뗐다를 해서 박리되는 정도를 파악하는 거. 세 번째는 아픈 자를 이용해서 힘을 가하였다가 제거해서 눌린 자국의 균열, 그러니까 균열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모성 시험으로는 2개 이상의 물체가 산호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상대 운동을 할 때 그 접촉면의 마찰에 의해 소멸되는 현상을 마모라고 합니다. 또 마모에 대해 견디는 정도는 내 마모성이라고 하고, 이것은 접촉하는 상대편 재질 및 표면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쉽게 이해하면은 2개가 접촉을 하는데 그 접촉면이 계속 마찰에 의해서 소멸되는 게 마모예요. 그 마모를 견디는 게 내 마모성이고, 그 내 마모성은 이제 접촉하는 상대편의 재질이나 표면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경도 시험. 이제 경도라는 거는 재료의 특정 부분에 하중을 가해서, 힘을 가해서 소성 변형을 시킬 때 이 변형에 대한 저항력을 수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항력이 큰 재료는 강도와 마모성이 크고 연진율과 단면 수축력이 적은 등 그 기계서 성질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도를 알아보면.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해서 하중을 가할 때 소성 변형을 버티는 능력이 경도예요. 경도가 강한 거는 잘 안 변한다는 거죠. 그 경도가 굉장히 좋은 제품들은 강도와 마모성이 일반적으로 다 크게 나와요. 그리고 단면 수축력이 작겠죠. 그만큼 잘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도 시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것들도 같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켈 용출 시험. 요거는 이제 왜 하냐면 금속 중에서 우리 피부와 접촉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니켈이고, 니켈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안경테에 포함된 니켈은 피부와의 접촉에 의해 땀, 뭐 이런 거에도 용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극히 미량의 용출에 의해서도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용충 시험을 같이 한다. 니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와 이제 접촉을 하면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니켈 용충 시험을 합니다. 안경테, 특히 양백, 모넬, 하이니켈 같은 소재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양백, 모넬, 하이니켈인지는 아시겠죠? 모넬과 하이니켈은 그냥 대표적인 니켈 합금 재료고, 모넬에도 니켈이 들어가잖아요. 모디구 철망.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니켈 용출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경 재료학에서 이제 안경테 부분은 거의 끝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가 안경 재료학이 총 24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안경테보다는 안경 렌즈가 문제수가 더 많긴 해도 이제 안경테 정도 하시면은 반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주신 정도면 사실 크게 무리 없이 잘 이해를 하고 따라와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A4 용지랑 이제 펜을 같이 지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과제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안경테를 조금 자세하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진행을 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A4 용지를 같이 지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것만 조금 다음 주에 꼭 준비를 해주세요. 과제하실 때 A4 용지를 조금 쓸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A4 용지를 지참해 주시고 안경테 수업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총 정리하고 문제 한번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